안녕하세요. 중등수학과 과학 담당한 박나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재에 있는 14페이지부터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후 2교시와 3교시는 줌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와 있는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정전기와 관련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전기는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앞에 정자는 정지에 있는 뜻을 갖고 있고요. 전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류의 크기에 따른 인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통과 전류의 크기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전류를 통과를 시켰을 때 1mA 이때 1mA라고 하는 건 1000을 뜻하는 게 바로 이 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에서 5로 넘어가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10부터는 불안해지고 15에서는 강력한 경련을 일으킨다고 해요. 이후에 더 많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사망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정전기에 의한 현상이 무엇이 있는지 발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한번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주변의 정전기 현상. 첫 번째,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겨울철에 두꺼운 스웨터, 옷을 벗을 때 찌지직 하는 소리가 나죠. 두 번째, 문고리를 잡았을 때 따끔하면서 스파크가 튀기도 해요. 세 번째, 겨울철에 친구들과 손을 잡았을 때 가끔 찌직하죠. 이때 모두 정전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공통점을 볼까요? 세 가지 모두 겨울에 일어나는 게 많이 보여요. 왜 겨울이냐? 겨울은 춥고 건조하다라는 건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분이 적기 때문이죠. 수분이 적다라는 건 결국 전기가 잘 통한다. 어떤 전기냐면 정전기가 되겠죠. 이 부분을 꼭 이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1000에서 2000m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우리가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보게 되면 100mA가 이상만 흘러도 사망이 이르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옷을 입고 벗을 때에는 1000에서 2000m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잠깐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은 큰 저항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hm의 법칙.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저항이 엄청 크다면 우리 전류는 잘 안 흐르겠죠. 전류가 아무리 2000mA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주변으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 3번 아래 그림에 있는 물체를 자신만의 기준을 두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잠깐 또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신이 분류한 기준과 결과를 발표해 보자고 했는데, 이때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우리가 지금 전기에 대해서, 그것도 정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가 혹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가, 이 두 가지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실제로 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분류를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분류라는 건 어떤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기준을 둘 것인지. 아시겠죠? 가장 창의적으로 분류한 학생에게 선물을 줘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선물을 줄 수가 없다는 점. 자, 다음 5번 볼게요. 5번에서는 도체와 부도체에 대한 내용인데, 이때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때 체는 물체를 뜻하는 거고요. 도와 부도는 흔히 보면 이 친구는 전기가 흐르는 친구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하자면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까지 우리가 크게 배울 건 아니지만, 반도체는 어떤 온도에서, 즉 특정 온도에서 저항값이 0 혹은 이 특정 온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항값이 무한대가 됩니다. 우리 이거 차 광고 있죠? 인피니티. 뭐 아이돌 그룹도 있죠. 궤도를 이렇게 잡으면 무한을 뜻하는 기호가 돼요. 이 도체와 무도체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회로, 나아가서 산업과 기업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용어랍니다. 조금 더 배운다면 반도체, 좀 더 배운다면 초전도체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우리 16페이지에서 해야 될 일은 검전기의 특성을 파악하기라고 합니다. 용어가 또 나왔는데, 이때 검전기는 전기를 검사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검사를 하냐, 얘가 플러스 전기인지 마이너스 전기인지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할 거예요. 검전기란 물체의 대전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속판, 금속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에 있는 금속판과 금속박은 모두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은 원자의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빈 공간은 꼭 필기하세요. 원자는 중앙에 있는 원자핵과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때 플러스의 원자핵과 마이너스의 전자는 무게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약 1800배가 차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미지의 물체에 어떤 전기를 띠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검전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보면 검전기의 금속박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전기 내부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맨 아래 검전기의 전하 배치를 그려보고 생각을 발표해 봅시다. 자, 말씀드렸어요. 가벼운 전자만 움직인다.
한 가지 더 추가할까요? 전자에도 전기력이 있는데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밀어내는 청력,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청력. 하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마이너스로 대전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서로 밀리는 마이너스들은 어떻게 내려갈까요? 여기 위에 있던 마이너스 친구들은 모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 플러스가 있다면 플러스가 아래로 이동을 할까요? 아니죠. 아래에 있던 마이너스 친구들이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보다 1800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고요. 마이너스인 전자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위에는 플러스만 남게 되겠고 아래쪽은 플러스도 있었고 마이너스도 있었겠지만 위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친구들이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배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옆에 친구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인 애들이 위로 모두 올라왔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형태의 아래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만 남겠죠. 7번 검전기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없는 대전체를 가져가면 검전기의 변화를 통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을 한번 발표해 봅시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간에 검전기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검전기가 플러스를 띠고 있다 혹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라고 보았을 때 종류를 알 수 없다고 해도 가까이 되면 이 움직임을 보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고 플러스끼리도 밀어내긴 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점. 자, 8번 모든 별 토론을 통해 검전기로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없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방법 발표해 봅시다. 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7페이지에 있는 물체의 대전열 시험을 우리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해봐야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종류를 알 수 없는 부도체가 5개가 있다고 해요. 털가죽, 에보나이트 막대, 유리 막대, 헝겊, 비닐. 각각 이거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물체를 비빌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움직이냐면 전자가 움직여요. 왜? 가벼우니까. 세 번째. 그러면 전자가 개수가 플러스 개수보다 많다면 마이너스를 띠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개수가 플러스 개수보다 적다면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검전기에 가까이 대보게 되면 검전기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학교 가서 수업 들었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자만 이동한다. 왜? 가벼우니까.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건 역시 실험을 해야 되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건조해지는 겨울철 정전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한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 있으므로 잘 이용한다면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정전기가 사라지면 우리는 정말 불편할 거예요. 음식물을 포장하는 랩이다. 실제로 랩으로 음식을 싸면 쉽게 뜯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인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인력은 정전기가 된다고요. 한번 예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복사하기도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랩도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용이 되는지 네이버, 다음, 구글 꼭 사용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요. 5가지 정도만 써둬도 오늘 수업은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때 전하라고 하는 건 모든 전기현상의 근원이 되는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러스를 띠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단위인데 이때 단위를 쿨롱이라고 해요.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찾았죠. 전기 양을 쿨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을 세워주려고 해요. 이때 기준을 어떻게 잡냐?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전자 혹은 양성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로 전하를 띤 모든 입자의 전하량을 세는 기본 단위. 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게가 18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하의 크기는 같나요? 네,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게를 나타내는 것과 전하를 나타내는 건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서로 상관하진 않아도 돼요. 전하와 양성자로 나누어져 있고요. 두 번째, 대전이라고 하는 건 마찰이나 접촉에 의해 전자가 이동하는 것. 왜냐하면 전자가 더 가벼우니까. 대전체라고 하는 건 대전된 물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정전기와 마찰전기는 서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전열. 물체를 마찰시켜 물체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기 쉬운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함께 알려줬지만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에 대해서만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에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